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세대 풀체인지 D-올류 넥소입니다. 신형 넥소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라서 충전 스트레스가 큰 차량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신형 넥소에 들어가 있는 루트 플래너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충전을 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신형 넥소 같은 경우는 유광 5가지, 무광 1가지,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컬러입니다. 약간의 그린빛 컬러가 돌면서 굉장히 오묘한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디자인은 차세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N비전 74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형 넥소는 헤드램프부터 범퍼 디자인, 모든 디자인이 여태까지 현대차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고 도로에 지나다니면 이 구역의 인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휠은 기본 인치수는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현재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역시나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바디 클래딩 같은 경우도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풀옵션 기준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됩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더 슬림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서 손잡이를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충전구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마개가 쓰여져 있고요. 내압용기 사용 만료일이 20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년이기 때문에 넉넉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실외 V2L이 들어가 있습니다. 220V 단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차크닉을 갔을 때 유용할 것 같고요. 안쪽에 라이트도 들어와서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컨셉트카와 싱크로율이 거의 90% 가까이 일치합니다. 중앙부와 리어 램프에는 사각형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현대차 수조 비즈니스 브랜드인 HTWO 심볼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상등이 들어가는데 이게 순차 점등식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10L가 되고요. 이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리어 오버행을 늘렸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플로어 패널에는 이렇게 타이어 킥과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차박이나 차크닉을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짠! 주행을 하기 전에 신형 넥소에는 루트 플래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에 이 H2를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가까운 거리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더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마곡 에코. 근데 얘는 지금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용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뜨고요. 가격과 충전 압력 700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기 유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시간, 또 승용과 버스까지 같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충전이 안 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제 사무실하고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충전이 안 된다라고 떴거든요. 근데 갑자기 충전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충전 현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리하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충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위치에서 3번째 지금 이 클릭을 해보면 저는 고양 수소 버스 충전소로 갈 예정이고요. 클릭을 해보면 사용이 가능하고 와! 대기 차량이 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전 압력과 충전기 유형, 가격. 근데 수소는 이게 킬로그램 단위로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현재 킬로그램당 12,650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아까 봤었던 수소 충전소가 여기 서소문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대기 차량이 2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전 압력도 동일한데 가격이 여기는 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소마다 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기름 주유소와 비교했을 때 편차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최저 8,800원에서 12,000원 넘게면
갭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저는 대기가 없는 고양 수소 버스 충전소를 클릭을 해서 목적지로 설정 누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중 고! 짠! 저는 신형 넥소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FC2B 요 창을 누르면은 저는 지금 수소 연료통이 94%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워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522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공조 안 쓰면은 600km까지 가요. 신형 넥소는 연료 탱크가 좀 더 커졌습니다. 6.69kg가 되기 때문에 가득 충전했을 때 72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과거와 비교하면 100km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장 메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기차에서 볼 수 있는 현재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아이코나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가 공기와 만나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은 오로지 물 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좌측에 물 배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물을 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신형 넥소는 그냥 알아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적정할 때 알아서. 그리고 전방에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수소 연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프화에서. 평균 연비가 제가 정차해서 에어컨을 좀 썼더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기차에 없거든요. 공기를 내가 얼마나 정화를 시켰는지, CO2를 얼마나 감축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소와 공기가 만나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그때 공기가 고효율 필터를 통해서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빨아들인 공기가 정화가 돼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기가 좀 더 깨끗해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외에도 수소 하면은 뭔가 폭발하지 않을까? 뭔가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현재 내 수소 탱크 용량의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또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충전 상태 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은 충전을 하지 않고 충전소에만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수소 탱크가 94%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기압 차이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거든요. 기름처럼 그냥 와라락 하고 이렇게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압 차이를 이용해서 좀 더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쫙 가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탱크 용량의 기압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충전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내일은 좀 장거리를 뛴 다음에 실제적인 충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실내 컬러는 다크틸이라는 컬러인데요.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모터쇼에서 보여드렸던 차량은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 컬러가 가장 밝고 예쁜 컬러인데 시승 차량을 제가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바꿔보니까 외장 컬러도 그린이고 실내도 그린이에요. 뭔가 초록초록 이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소는 트림마다 시트의 퀼팅 파이핑과 약간의 이런 데코들이 다르거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옵션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천연가죽 시트와 함께 데코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봤을 때 예뻐요. 예쁩니다. 그래서 가죽이 바이오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졌을 때에는 이게 천연가죽 맞거든요. 근데 뭔가 비건 가죽에 가까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도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재활용 페트 원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외장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다른 차량하고의 이 접근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사는 것만으로도 뭔가 환경을 기여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내가 수세권, 수소 충전소 영역에 살지 않는다면은 수소차를 구매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소차를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먼 지역에 살아. 근데 맨날 이 수소 충전을 못 해가지고 막 차량이 멈추고 그러면 보험사를 자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차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소차가 구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나온다는 뜻인 거죠. 정말 수소차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행운이죠, 행운.
자, 현재 저는 가고서고 막히는 그냥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주행 감각은 여타 전기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했을 때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승차감인데요. 방금 약간의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발했을 때에도 제가 방지턱 있는 구간 넘어갔었죠. 그랬을 때 동급 전기차하고 비교하면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넥소가 어쨌든 간에 뭐 소소로 가건 말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의 차별화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타보면은 동급 전기차 혹은 동급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고급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능들 아니면은 디자인 이런 것들의 차별화가 없진 않기 때문에 나름 또 만족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재 이 다리 이음새 구간 그리고 땜빵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신경질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들을 꽤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잔여 진동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넥소는 그 잔여 진동도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덜컹하고 나서 뭔가 두둥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승차감이 좋습니다. 좋아요. 특히나 현재 시승 차량은 공기압이 40psi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기압을 조금만 더 조절을 한다면은 정말 극강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아스팔트에서 다시 콘크리트 구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구간이 보통 로드 노이즈가 심하게 들립니다. 신형 넥소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어서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주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흡차음제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로드 노이즈는 못 막아주진 않거든요. 근데 승차감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막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별로인 거예요. 흡차음제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좀 얇은 거를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들은 잘 막아주고 있지만 소음들은 계속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죠. 이게 흡차음제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와 플로우에 흡차음제 들어가 있고 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에도 이 정도면은 약간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들립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오, 바람.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풍절음은 잘 막아주네요. 신형 넥소는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바람 소리는 잘 막아주고 있어요. 조용하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주행 코스가 아니고 충전소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구간이 많아서 그런지 좀 시끄러운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다시 아스팔트 구간이거든요. 아스팔트 구간에선 되게 조용하죠. 뭔가 신형 넥소를 개발할 때 콘크리트 구간은 좀 염두를 안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다시 콘크리트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약간의 노면도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요런 데에서는 로드 노이즈가 계속 조금씩 울려 퍼지네요. 그리고 넥소는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주행 감각이 제가 전기차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핸들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오토 모드로 다녔거든요. 오토 모드로 다니면은 막히는 길에서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지금처럼 안 막히는 구간에서는 회생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탄력주행이 가능해요. 여기서 제가 오토 모드를 끄고 레벨을 1 모드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되게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들어옵니다. 현재 레벨 2로 해놓고 여기서 페달에서 발 떼볼게요. 야, 레벨 2인데 거의 3처럼 반응을 해줍니다. 회생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회생제동 레벨 3
엑셀 밟은 다음에 떼볼게요. 와 진짜 브레이크 밟은 것 같아요. 저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마침 또 전방에 신호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완전 정차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페달만 뗐습니다.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지금. 근데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랑 약간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회생제동은 전기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풋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서 훨씬 운전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저는 루트 플래너를 이용해서 내비를 찍은 수소 충전소 근처로 다 와가고 있습니다. 이 충전소 같은 경우는 승용을 포함해서 상용까지, 버스나 트럭까지 충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보입니다. 벌써 수소 버스 충전소라고 보입니다. 와, 근데 버스까지 충전이 가능한 곳이라서 그런지 버스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수소 충전소에 왔습니다. 근데 버스 충전소 겸 승용도 된다라고 했는데 버스만 되나요 지금? 어머, 버스만 되나봐 여기. 어머나. 어머, 여기 분명 잠시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승용차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버스랑 트럭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지금 수소 FCEV 수소버스가 충전을 하는 중이라서 지금은 넥소를 충전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약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약간 5년, 6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도 한번 거절을 당해서 다른 데로 갔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정차를 한 다음에 다음 충전소로 가보겠습니다. 루트 플래너를 이용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원당 수소 충전소거든요. 원당 충전소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사용 가능 대기 차량 한 대래요. 그리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0원입니다. 여기는 상용은 안 되고 승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넥소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충전소로 가보겠습니다. 쉽지가 않다. 지금 당장 운영을 안 하는 충전소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렇게 어떠한 다양한 이유로 또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약간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히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권이거든요. 경기도는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도 40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웨이팅이 긴 데도 있고 또 갑자기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충전기가 말썽을 일으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루트 플래너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와, 넥소를 타면은 충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여행이면은 뭐 기분이 좋지만 당장 내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막 한 자릿수다 그러면은 되게 똥줄 탈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이 멈춰버리면은 대참사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부바차를 이용해서 차를 싣고 충전소로 갈 것 같은데요. 이번 충전소는 충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주세요. 완전 초반에 전기차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고 보급화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그때도 전기차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모델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보급률도 현저히 적었죠. 그때는 충전을 하러 여행을 다녀야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충전소 진짜 많잖아요.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요즘 신축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몇 평당 이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기차를 운용하면서 충전 스트레스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10년 전쯤에는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의 넥소, 이 수소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드디어 두 번째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는 대기차가 한 대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LPG까지 같이 하네요. 아, 두 번째 도착한 충전소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전까지는 웨이팅에 한 대가 있네. 앞에 지금 구형 넥소가 충전 중이에요. 보통 가득 충전하는데 10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들먹은 그 버스까지 같이 충전하는 충전소에서 한 5분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충전이 다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웨이팅이 한 대밖에 없어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차가 5대 이상 있다. 그럴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짠! 복장이 바뀌었죠. 저는 다음 날입니다. 현재 오늘 약간의 장거리를 왔고요. 수원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 방문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와가거든요. 그리고 루트 플래너를 이용했을 때 현재 대기가 0명이라고 떴습니다. 가면 진짜 0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아무리 써도 이게 수소가 빨리 닳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료 게이지는 81% 정도가 차 있습니다. 아, 여기는 기름 주유소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수소 충전소 여기 뭐야, 넥소가 있는데? 뭐야, 대기 없었다며. 대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제가 오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차가 온 것 같습니다. 전방에 1세대 넥소가 있고요. 저는 바로 뒤에서 줄을 서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막 1분, 1초 단위로 그렇게까지 연동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한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앞에 있는 넥소가 사실 연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득 충전하는 건지 조금 충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현 위치 봤을 때 여기 안산 보노 수소 충전소에 왔거든요. 눌러보면 사용 가능이라 뜨고 대기 차량 0대라며요. 근데 한 대 있잖아요, 지금. 전방에 지금 수소 충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해 주시는 분이 저 충전기를 빼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뺐습니다. 뽁 뺐어요. 근데 약간 톰슨 효과. 그렇네요. 톰슨 효과 때문에 저 충전 기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습니다. 톰슨 효과란 얘 수소가 충전하면서 산소와 만나서 갑자기 냉각이 돼서 여기에 사르르 믿기거든요, 충전기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네요, 신기하게. 현재 저는 이 수소 연료 탱크가 81%가 차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 차례입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시동을 끄도록 해볼게요. 시동을 꺼야지 저 충전 그게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앞에 넥소가 충전을 하고 가서 이 압을 채우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 대기자가 없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는데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 시간도 약 10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충전하고 나면은 요 압이 차야 되기 때문에 거의 20분을 소요를 하게 되네요. 아쉽다. 아니 근데 루트 플래너를 봤을 때는 이거 반시동이 걸리겠죠? 반시동이 걸리는데 근데 대기가 없다 그랬으면서 이거 왜 그러냐? 약간 조금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루트 플래너 대기가 없다며요. 그래서 온 건데 지금 다시 충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덜컹하고 제가 타고 있는 이 넥소의 충전구가 열린 상태고요. 지금 충전기를 꼽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수소 충전기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있거든요. 킬로그램당 단위로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하다. 지금 현재 이게 수소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싱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여기 클러스터에 충전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오, 쭉쭉 올라가고 있어. 방금 전까지는 제가 81%에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금방금방 쑥쑥 찹니다. 근데 제가 0%에서 충전을 한 게 아니고 81%에서 충전을 해서 그런지 금방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거의 10% 미만에서 가득 충전을 하려면 1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연료 탱크가 많이 닳지가 않아서 그런지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벌써 이제 97%야. 대박! 오, 계산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벌써 99%! 오, 100% 됐다. 100% 되니까 여기 충전하시는 분께서 바로 충전기를 빼주십니다. 현재 지금 1.5kg가 들어가 있어요. 1.5kg니까 대략 한 2만 원 조금 안 나오겠네요. 오, 100% 충전됐습니다. 대박! 현재 제가 수소를 지금 1.5kg를 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14,85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충전소가 1kg당 11,900원이었잖아요. 근데 막 싸진 않네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좋아서 대기도 거의 없이 빠르게 충전을 했지만 진짜 수도권에 정중앙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퇴근 시간에 이렇게 몰리는 시간에 갔었더라면은 진짜 이 충전하는데 그냥 몇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트 플래너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충전소의 상태나 아니면은 뭐 대기 현황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기가 없어서 간 충전소인데 막상 대기가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처음 충전소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또 대기가 없다라고 해서 갔는데 버스가 충전 중이라서 또 충전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형 넥소의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막히는 도로 5, 고속도로 5, 5대5로 주행을 했을 때 현재 연비가 리터당 112km가 나옵니다. 이게 1kg당 112km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6.69km인 거를 생각한다면은 꽤 많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올류 넥소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7,643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서울 기준 보조금이 2,95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4,693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구형 기준 가격 자체가 700만 원이 올랐고요. 또한 오늘 루트 플래너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충전소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수세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구매가 어려운 차종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